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텐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최초로 세계에 등장을 하였고 건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보여줄 사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도가 있고요, 이 지도가 있어요. 자, 둘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면 알 수는 있어요, 충분히. 자, 둘의 차이는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별의 개수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지도는 최초로 미국이 수립되었을 때 만들어졌던 지도이고요, 지금은 오늘날의 미국 지도예요. 아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 별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주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최초에 미국에 시작이 되었던 주는 총 13개여서 별이 총 13개가 있고요. 오늘날의 미국은 약 53개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수로 주가 늘어났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최초로 13개의 주가 어떻게 미국으로 탄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초로 미국이라는 곳은 원래 인디언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었는데 16세기에 들어서 영국인들이 오늘날의 미국 땅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이제 청교도들이 주로 갔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때 당시 영국에는 이제 영국 국교회가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가 있었었는데, 자, 이 친구들을 반대해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바로 청교도예요. 청교도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 청교도 사람들이 이제 영국 국교회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해요.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청교도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땅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디 다른 곳 갈 데 없을까? 근데 좀 멀리 있지만 이제 아무도 없는 곳, 영국 사람들이 없고 그냥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미개척지의 영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미국이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었었는데,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TMI로 이들이 탔던 배도 이름이 있는데요. 그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호예요.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먼 길을 떠나서 최초로 정착한 지역은 어디냐면,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펜실베니아예요. 펜실베니아. 그리고 여기 보면 파란색 점 보이죠? 이 점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인데, 이 펜실베니아 주라는 곳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지역, 이쪽에 최초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약 10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170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제 이 이전까지 1700년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영국 정부에서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영토긴 하지만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언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것 자체도 영국 정부의 입장으로서, 영국 정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1600년대에서 170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국이 여러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7년 전쟁, 그리고 오스트리아 왕이 전쟁 등등
이제 여러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영국이 엄청난 양의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돈 나가고 또 전쟁에 참여해서 돈 나가고. 그래서 돈이 조금씩 부족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아메리카 대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에게 하나씩 세금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혁명의 배경으로 이러한 세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지세법이 있고요. 타우젠드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인지세법이에요. 인지세법은 이 말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단히 말하자면 신문, 팜플렛 등등등 이제 이러한 출판물을 이제 배포를 한다, 출판을 한다,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지세법도 있었고 타운젠드법도 있었고 마시는 차에 대한 세금도 있었고 별의별 세금들이 다 있었었는데 네, 그로 인해서 이 돈을 부족해졌던 이 돈을 충당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영국인들은 우리는 이미 영국에서 떠나와서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가 개척해서 살고 있는데 니네가 왜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버지니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왜냐면 이들의 말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선 이곳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영국인들 사이에서 이들만이 이제 수장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대통령, 왕, 총리, 수상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저거 세금을 매기니까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과세는 세금을 매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대표가 없기 때문에 세금도 매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한테 세금 달라고 요구하지 마라, 매기지 마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들은 영국은 이러한 세금들을 다 폐지시켜줘요. 폐지시켜주는데 딱 하나만 남겨놔요. 마시는 차에 대한 세금만 남겨놓고 그 외의 모든 세금을 다 폐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차만 세금을 매기고 나머지는 다 왜 세금을 폐지했고? 가장 큰 이제 궁금증이 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때 당시에 영국이 이 차를 중국, 스리랑카 로부터 이 차들을 수입을 했었어요. 이 차는 영국이 아니에요. 중국, 스리랑카부터 차를 수입을 해서 이제 되파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미 여기서부터도 충분히 엄청난 양의 돈을 부은 상태에서 차를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를 가지고 이제 그만큼 돈을 썼으니까 그럼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세금은 없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차에 대한 세금 때문에 분노한 아메리카 대륙의 영국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보스턴이 어디 있냐면 보스턴은 보스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보스턴은 이제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요.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 보스턴 항구에 있는 이제 배에 몰래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제 배에 있던 차가 들어있던 박스들을 다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또 분노한 영국 정부는 보스턴을 아예 폐쇄시켜버려요. 아무도 못 가게. 자,
폐쇄를 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아메리카 대륙 내에 있던 영국 사람들은 회의를 열어서 이거 뭐 니네 맘대로 이런 식으로 한국 우리 땅을 왜 폐쇄하고 다 막느냐 라고 하면서 영국과의 무역을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딱 여기까지가 미국의 독립혁명의 시작과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국군과 아메리카 대륙 내에 있는 영국 사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선 알아볼 것은 이제 렉싱턴 전투와 요크타운 전투인데요. 선생님이 두 개를 왜 적었냐면 렉싱턴 전투는 최초예요. 가장 최초로 영국 사람들과 아메리카 내 영국인들이 붙은 전투고요. 요크타운은 가장 마지막 전투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 적어봤어요. 그러면은 렉싱턴은 보스턴 옆에 있어요. 1775년에 최초로 전투가 시작되고요. 가장 마지막 전투인 1781년 요크타운 전투를 끝으로 미국의 독립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조약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체결된 파리 조약이고요. 이때 당시에 영국 그리고 아메리카 있었는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다 아메리카 편을 들었어요. 프랑스, 스페인 이런 식으로 다른 국가 유럽 여러분들이 식민지의 편을 들어주면서 영국은 혼자가 됐고 결국에는 이 아메리카 내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아메리카의 독립이 공식화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독립은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국가 체제를 마련하고 정치 체제를 마련하고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대륙 회의라는 것을 열게 되는데요. 예를 열어서 국가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나라를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삼권 분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그 삼권 분립의 시작이 이 미국의 삼권 분립입니다. 이 삼권 분립은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의 사상인데요. 이 몽테스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미국이란 국가 체제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제예요. 지금 미국은 주가 약 50 몇 개가 53개 정도가 있었다 했잖아요. 각각의 주가 다 달라요. 법이 다 달라요. 이제 A라는 지역에는 A가 LA라고 가정할게요. B가 콜로라도라고 가정할게요. 콜로라도 실제로 있는 지명이에요. 그리고 C는 텍사스.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주마다 고유한 독자적인 법이 있어요. 법도 있고 세금도 있고 다 달라요. LA 지역에서는 세금이 5%예요. 텍사스에서는 20%, 콜로라도에서는 10%다 달라요. 그래서 LA에서 살던 사람이 여기서는 세금 5% 내는데 콜로라도 넘어가면 10% 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옮기면.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달라가지고 이거들을 각각을 묶어서 그냥 각각의 주의 독자성을 유지를 하되 얘네들을 다 통제해주는 연방 정부가 하나 있어요. 이러한 체제를 연방제라고 해요.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여러분이 그래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은 우선 미국 독립의 과정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했었어요. 총사령관으로서 열심히 참전을 했고 결국에 독립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1700년 중후반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으로 불리고 있는 최강대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 하나 있어요. 좀 한 10년 정도 됐고 그게 시리즈물인데 시리즈 1이 한 10년 정도 됐고 인디펜던스 데이 2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나와서 Today is Independence Day라고 언급을 해주는데 1776년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7월 4일은 미국에서는 7월 4일이 매해 독립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미국 독립이 이후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줍니다.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1789년부터 벌어지게 되는데요. 시간적으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미국 독립 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프랑스 혁명도 이제 민주주의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었는데, 이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빼먹을 수 없는 문서가 있었는데,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두 개의 문서가 있는데 이 두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유, 행복 등등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모두가 평등하다. 평등까지. 다 평등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러한 버지니아 권리장전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을 기반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아까 적어 나왔었던 몽테스키웨의 3권 분립 사상을 또 기초로 해서 오늘날 그때 당시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 미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초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선출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과 함께한 미국 독립혁명의 시작과 끝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국 밑에 지역인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과정과 어떤 나라로부터 독립을 했고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